전문가 집단에서 아이가 엄마를 우리 애가 저를 때려요 라고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맞지 마라. 애한테 맞지 마라 이거예요. 엄마를 때리는 아이 있죠? 엄마 때리는 아이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엄마를 때릴까요? 흥분해서? 화가 나서? 원래 얘는 누군가를 때리지도 않고 순하는데 갑자기 엄마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습관적으로 손이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서 내가 뭘 하는지조차 모른 채 엄마를 때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이 먼저 나간다는 거죠, 얘네들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애한테 맞지 마세요 라고 권하는 거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손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정확한 지점을 때린다라고 작정을 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엄마의 광대를 한 대 때리거나 엄마 복부에 어퍼컷을 날린다거나 정확하게 엄마 쇄골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심정으로 주먹을 이렇게 날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엄마나 혹은 아빠 혹은 할머니, 본인의 보호자를 처음에 때리기 시작하냐면, 극도로 흥분한 상태, 아니면 혹은 본인의 욕구가 좌절된 상태에서 거절감을 당하거나 화가 난 상태라고 본인이 느끼게 되면 엄마 미워! 이러면서 주먹으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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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먹을 가지고 내리치는 형태로 시작해요. 엄마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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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마의 어떤 이렇게 몸통에다 손을 대서,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앉아있는 상태면은 보통 부모의 무릎이나 이런 가슴팍을 때리게 될 거고, 서 있는 상태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게 되니까 엄마의 이런 데를 이렇게 때리게 되겠죠. 맞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미워! 했을 때 불시에 날아오는 이 주먹을 막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못 막아요. 우리 애가 나를 때릴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 이렇게 딱 날라오면 일단 한 대는 맞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냐? 애가 한 대 때렸어. 벙찌죠?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딱 때리는 거를 다 맞아주고 아이들이 이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의 양손목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 말합니다. 너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엄마 때리는 거 아니야. 너 누가 엄마를 때리래. 이렇게 2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맞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때리는 걸 다 맞아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제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초반에 풀스윙을 날려서 한 대 부모를 탁 쳤을 때 즉시 낚아채고, 왜 때려? 누가 사람을 때려? 엄마 때리는 거 아니야?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원칙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한번 해보나 보자. 네 펀치 어디까지 날라오나 보자. 네가 나를 언제까지 때리나 보자고 계속 맞아준 다음에 2차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라고 턱턱턱턱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맞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맞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손으로 때리는 아이들, 발로 찰 수도 있겠죠. 이 때리는 아이들의 특징이 일단 손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다 문제가 없고, 똑똑하고, 계획도 잘하고, 발달도 잘하고, 집중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흥분만 하면 엄마를 때려.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조금 손발 협응력이 좋고 예민하고 본인의 표현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손이 나가는 게 조금 더 편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한 7세, 8세, 초등 저학년까지 이런 행동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이후에도 부모를 때린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거를 보셔야 되겠죠. ADHD라든지 어떤 우울이라든지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정말 어린 아이들, 미취학 학생들, 초등 저학년까지. 이 아이들은 진짜 몰라서, 정서를 표현할 줄 몰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화나는 마음을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아이한테 한 대 맞고 시작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 애라도요. 기분이 나빠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 몸을 때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손을 잘못 휘두르다가 부모 얼굴을 퍽 때리기도 합니다. 애한테 주먹으로 한 대 얼굴 맞잖아요. 기분이 분명히 나쁘다고요. 화가 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얘가 나를 때렸어. 아프죠? 그래. 네 버릇을 한번 고쳐보겠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해서 아이가 때린 방식으로 그대로 아이를 때리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니까 이것도 부모님들이 아마 고심하셔서 하신 훈육의 방법일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도 때렸으니 너도 맞아봐라. 네가 사람을 때리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너도 느껴봐라. 그래서 나도 아이를 똑같이 때렸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아기를 갖고 때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아이가 때린 강도만큼 똑같이 때리셨을 거예요. 똑같은 부위를. 하지만 왜 이러세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성인이시잖아요. 아이 낳으셨잖아요. 얘네는 진짜 정서 조절이 미숙해서 방법을 몰라서 이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부모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똑같이 때리지 마세요. 아이가 나를 때렸더라도 내가 걔를 똑같이 때리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로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나도 애를 때리면서 애한테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십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게 때리셨겠어요. 하지만 인지가 조금 되는 정도의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훈육하셨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 때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때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다라는 것, 말로 하지마가 아니고 손이 먼저 나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훈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격가지를 치게 돼요. 엄마는 나 왜 때려? 엄마도 나 때렸잖아. 엄마 그래놓고서는 왜?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빈정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에 어떠한 이유가 붙는 순간 그거는 그때부터 말장난 되는 거예요. 애랑 같이.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아이들의 정서나 감정에 어떤 스크래치가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서를 한번 먼저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죠. 아이가 그 나를 때렸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전후에 어떨 때 이 아이가 폭발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면 그 어떤 패턴을 한번 좀 읽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어려우셔서 보통 가시는 거죠. 이 패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어떨 때 이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벌이는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찰하시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문제사항을 고치려면은 지시사항이 간단 명료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막 가령 엄마를 때렸어. 그러면 일단 아이 첫 번째 맞지 마시고 때린 순간 손 딱 잡으셔야 돼요.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누가 엄마를 때려?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대치상황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이를 앉혀놓고 딱 한 가지 말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너 엄마 다음에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너 약속해, 2번 다시 안 때린다 약속해. 이 상황에서 아이의 반응을 끌어내지 마시고, 아이가 수긍을 하고 진정을 하면, 그리고 일로 와. 엄마 때리는 거 아니야,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토닥이고 1차적으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하냐? 우리 아이가 고쳐질 때까지. 2번째도 때리겠죠, 3번째도 때리겠죠, 4번째도 때리겠죠. 떨어뜨리고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 딱 잡고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너 저번에도 그랬지. 너 엄마가 저번에 말했어? 안 했어? 2번, 3번. 너 지금 엄마가 한 10번째 말하는 것 같아. 너 저번에도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엄마 또 때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될래?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이렇게 사람 때려고 너 사람 이렇게 패고 다니는 깡패 될래? 너 이렇게 엄마 때려가지고는 너 네 공부해서 뭐해? 뭐해서 뭐해? 아무것도 먹지 마, 하지 마. 너 이렇게 깡패처럼 사람 패고 다닐 거면은 너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때리면 안 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차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 머리 멍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아이가 엄마를 때린다는 거는 굉장히 폐륜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가 나를 때렸는데 바깥에서도 이렇게 손찌검하는 아이로 자라면은 어떡하지?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를 때리면은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애가 이 동네에서 이상한 애로 낙인 찍히면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이제 우리 애는 큰일 났다. 내 인생 망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한테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너 그렇게 돼가지고는 너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 그냥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사람 패고 나가서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당 안 되게 아이에게 훈육이 들어가게 되면 부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자아이들도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남자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본인이 감당 안 되는 훈육, 정서적으로 이 공간에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버리면 남자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벙찌는 거예요. 막 혼나다가 애가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랑 이제 안 놀 거야. 조금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가고,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은 멍하니 엄마를 무섭게 노려보거나 응시하거나 말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보통 아이들은 생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계속 화가 났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알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타겟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는 계속 나한테 퍼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는 거죠. 장소 공간을 바꿔서 이 엄마의 소나기가 있는 이 집안에서 벗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위험하죠.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사실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아이, 문 열고 나갔으면 일단 쫓아나가셔야죠.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좀 여기에서 뭐 ADHD가 있어서 충동성이 있고 조금 아이들이 기질상으로 이렇게 튀는 아이들이면 문을 열고 나가서 그대로 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안 되죠. 막으셔야 하고, 좀 부차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를 하셔서 약을 먹이든 상담을 받게 하든 어떤 교정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보통의 평범한 우리 친구들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이 상황이 감당 안 돼서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따라 나가셔서 문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하자. 하면 보통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울어요. 일단 안아주시고 달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엄마 때리는 거 아니야. 때리지 마. 알았지? 사람 때리는 거 아니다. 하고 여기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실강이를 아이랑 벌이셔서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를 불러오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신나게 TV 볼 때, 즐겁게 어떤 활동을 할 때, 부모와 충분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훈육에 대한 지침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이와 대치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가 흥분해 있을 때 때리는 거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상황에서는 때리는 거 아니라는 지침을 알려주고 넘어갈 후에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를 때리거나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 가족을 때리는 형태로 아이의 그 폭력성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폭력성이라기보다도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감정이나 정서 표현이 서툰 아이들이 손이 먼저 나가는 형태로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륜이나 어떤 그 부모님의 불안감으로 우리 아이가 잘못되게 자랄 거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아이에게 쏟아붓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교정하실 수 있다는 거. 네,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이런 적이 있어요. 6세 때 저를 때리고, 저 얼굴도 이렇게 맞아보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건데 이거를 부모님이 맞아주거나 용인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확장된 상태로 펼쳐지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초기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